이번에도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브.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브.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호 씨에 이어서 이영배 씨까지 줄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 전 대통령 역시 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배현진 전 MBC 앵커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영입 환영식은 태극기를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배현진 전 앵커는 MBC 퇴사가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음해와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고 뉴스에서 쫓겨나듯이 하차해야 했습니다. 길환영 전 사장도 정부부터 비판했습니다. 좌파 진영에 의한 언론 장악으로 인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차단된 상황입니다. 특히 길 전 사장의 경우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심판하기 위해 이들을 영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의 방송 탈취 정책에 대해서 이 두 분들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두 사람을 데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영식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예상됐지만 한국당은 민감한 질문 자체를 막았습니다. 자,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입당 환영식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질문을 한 명씩 JTBC 유정입니다. 한밤중에 서울 한복판에서 성인 수십 명이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밀고 또 밀리면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벌써 2년째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강희영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다가오고 대열을 만든 상인들이 이를 막아섭니다. 곳곳에서 욕설이 터지더니 곧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당신들 거 아니고 건드지 마! 비 오는 새벽 다툼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뒷덜미를 잡혀 쓰러진 남성은 일어나질 못합니다. 밀고 밀리는 가운데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어제 새벽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협이 옛 시장의 주차장을 폐쇄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자 상인들이 막아선 겁니다. 오래된 노량진 수산시장 대신 새로운 시장을 완공한 건 지난 2016년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협은 옛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상인들을 신시장 1층과 2층으로 나눠 이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배정된 장소가 협소하고 2층의 경우 손님 접근성도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옛 시장에 대한 강제 철거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보물 1호 흥인지문이 방화로 훼손될 뻔했습니다. 40대 남성이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다 시민이 신고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치된 CCTV가 10대도 넘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나온 한 남성이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곧바로 흥인지문 쪽으로 향합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던 45살 장모 씨입니다. 방화범 장모 씨는 잠긴 울타리 출입문을 넘어 안쪽으로 침입해 불을 질렀습니다. 장 씨는 CCTV를 피해 출입문을 넘은 뒤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습니다. 흥인지문엔 CCTV 12대가 설치돼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장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흥인지문은 10년 전 숭례문처럼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흰 도복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관리인은 불을 끄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인을 검거한 거죠. 불은 5분 만에 꺼졌지만 흥인지문 안쪽 벽면 일부가 그을렸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지 열흘이 더 지났죠. 오늘부터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지금 평창에서 개회식이 열리고 있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온누리 기자, 좀 추워 보이는데 개회식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제 뒤쪽에 위치한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이 지난달 25일 폐회식 이후 12일 만에 다시 불을 밝힙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4도 정도인데 체감 기온은 영하 7도 정도 됩니다. 안개가 굉장히 자욱해서 제 뒤쪽에 위치한 개폐회식장이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개회식은 카운트다운에 이어 화려한 불꽃놀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열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웠는데 북을 두드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개최국 국기인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지금은 선수단 입장이 거의 끝날 쯤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한 뒤에는 성화 점화와 또 구준엽, 조수미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 개회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 입장은 무산된 거죠? 네, 원래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워 함께 입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공동 입장은 무산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규정상 남북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2007년 창춘 아시안게임까지 그리고 지난달 평창 올림픽에서도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 때도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에 난색을 표했다가 개회식 4시간 전에서야 공동 입장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때문에 남북 선수단은 오늘 따로 입장합니다. 북한은 일본 바로 다음인 34번째로 또 우리 선수단은 가장 마지막인 49번째로 입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보죠. 내일은 아침에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셜 라이브 전해드립니다. 앞서 출연했던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또 청와대 출입 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막전막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시죠. 교수님과 같이. 감사합니다. 잠깐 카메라 들고 오늘 교수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겠다. 잠깐만 선배 이거 마이크. 마이크 깰 동안 소개부터 해주시고요. 같이 옆에서. 네, 여기 쓰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이진 정재윤입니다.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5월 달에 열릴 걸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뒷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준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대 김준영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오늘 네. 이쪽으로 네, 할까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 멀리서 또 오셨는데. 아닙니다. 저 계속 서울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도 또 얘기해 주시고 아까 또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 이야기 교수님 말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해주셨다고 또 그런 시청자 반응들도 많이 네,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만 뽑아서 읽으신 건 아니고. 좋은 것만 봅니다. 풀 안 봅니다. 오늘 정말 뉴스가 많은 날이었어요. 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 이렇게까지 뉴스, 제가 작년 8월부터 주말 뉴스를 했는데 제일 많았던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이 네.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오늘 아까 보도국에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있었는데
저 오늘 이제 출근 6시 반에 아침부터? 맞아, 아침 6시 반부터 했는데 지금 몇 시죠? 근데 하여튼 오늘 하루 종일 모독에서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예. 속보가 뜨고 이러니까요.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성대 기자 출연했을 때도 잠깐 마이크 꺼져 있는 동안 야 이렇게 일 많을 때 청와대 출입해서 좋겠다 했더니 죽을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기 미국에 있는 제가 미국을 1박 3일로도 가봤거든요. 1박 3일이요? 시차 때문에? 시차 예. 근데 지금 특파원들 24시간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조금 전에 연결한 김용기 특파원도 아마 거의 한숨 못 자고 지금 거기는 아침이니까요. 아침은 뭐 아주 이른 아침이죠. 그렇죠. 네. 8시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까 김영기 선배 그 눈을 보니까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뭐 전쟁 위기였으면 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청와대도 뭐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랬을 터라 이제 정재윤 기자, 청와대 출입하는 정재윤 기자에게 또 오늘 청와대 소식도 좀 들어보고 또 그리고 아까 정말 뭐 질문지 준비한 거 교수님한테 절반도 못 여쭤봤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했나요? 시간이 저희가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아놨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제 다 여쭤볼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발언이 이렇게 공개가 된 네, 거예요, 정재윤 기자. 맞습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그래픽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이제 CG 그래픽 처리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고 밑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렇게 그래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색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을 이렇게 직접 하니까. 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이 발언이 올라왔을 때 저희 그 청와대 기자들이 있는 그 카톡방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이 발언이 뭐였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에 NSC 개최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오늘 결심했으니 이제 더는 문 대통령 새벽잠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올린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청와대 기자들도 고생했는데. 네, 청와대 대변인 이름으로 이제 김 위원장의 발언입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예. 이제 일부 기자들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이 우리에게 새벽잠 설치지 말라. 설마 해서. 설마 해서 그런 얘기인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김 위원장의 발언이더라. 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워낙 믿기지 않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또 뭐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평가들도 다 듣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왔었죠. 뭐 얘기 네. 나온 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정확히 어떤 농담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도 뭐 해외 언론 그리고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언론들도 다 접했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담이 섞인 그런 말투, 그러니까 여유 있는 말투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언론인가요? 뭐 인터넷에서는 뭐 땅딸보. 예, 땅딸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땅딸보 발언은 직접 했는지 듣지도 못했고 그 얘기는 아니다라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오보라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네. 교수님, 아까 이제 출연하셨을 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가자마자 물론 뭐 사실 저는 미국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라 최근에 나온 뭐 지정 생존 아니면 하우스 오브 어쩌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웨스트윙에서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뭐 비서진들과 뭐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로 갑자기 지금 오시오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 상당히 파격적인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보시면 거울 이미지 같아요, 두 사람이. 누구와? 서로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김정은과 트럼프는 리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닮았다. 예. 일단 관심을 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김정은 지도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통 큰 지도자. 아. 그러니까 자기를 통 큰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번에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따지면 선굵은 전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기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사실 확인을 해야겠지만 하루에 TV를 한 9시간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회의를 해도 틀어놓고 자기 발언을 하면 전부 다 멈춘 다음에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가들을 봐야 된다.
오늘도 보면 그 왜 관료들 자기 관료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봐, 대화가 훨씬 잘하는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지금까지 대화만 주장했던 사람처럼. 그랬던 것처럼. 맞아요. 그거 봐라, 내가 맞았잖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네. 이번 남북 대화가 성사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죠. 전해져 있죠. 그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계속 띄워주고 오늘도 발표문 속에서도 정말 원더풀 뭐 외교팀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는 예. 아주 트럼프 덕이라고 얘기한 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고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교수님 사실 우리 대표단의 백악관으로 부르기 직전에 네네. 관세 포탄 부과하는 행정성명에 네. 이제 서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후에 그런 또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원래 스타일이 그런가요? 원래 스타일이 그렇죠. 자기는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자기의 전략이 안 드러나는 게 최고의 전략이라고 자기 책에도 쓰고 있는 거죠. 그걸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실제로 이 국면이 저는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맥시멈 프레셔하고 그 인게이지먼트를 합친다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 미국은 순서가 있습니다. 맥시멈 프레셔 한 다음에 북한이 굴복한 다음에 대화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의 압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뭐 순찰도 하고. 근데 우리 대통령의 방법은 동시에 하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동시에 하는 걸 미국이 지금까지 의심해 왔어요. 예. 왜냐하면 맥시멈 프레셔를 약화시킨다. 예. 북한을 오히려 시간을 벌어준다 이거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평창북 덕분에 확 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이 사실상 자기가 정리된 대화안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그걸 만들어가야 어떤 면에서 한국이 대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항상 주장하던 게 한반도 운전대론 그렇죠. 이 부분을 주장했는데 실제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문 대통령이 처음에 구상했던 그 큰 그림이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아니 그거 10개월 전에 운전자는 나오니까 뭐 뒤에 우리는 그렇죠, 네. 영업용 택시 운전자다. 어디 탄 거냐? 내비게이션은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리고 북한까지도 무시를 했죠. 베를린에서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예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인내 과정이 사실상 전체 그림이 맞아 들어간 게 물론 평창올림픽이라는 엄청난 사실상 선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운이 좋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운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JTBC가 공헌을 크게 했죠. 그대로 과거에 대통령이 있었다면 그 평창에 누가 서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튼 대표분들이 예.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제 그렇게 운전자가 아니었던 것이 보였지만 지금 와보니까 한국이 운전하고 있다. 예. 사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북미 정상회담 오늘 이런 깜짝 발표를 하기까지 사전 조율이 얼마나 됐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조율 자체는 이제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맥메스터와 정용 안보실장의 라인이 있다, 한 라인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요. 이제 저희 기자들이 항상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통화 언제 합니까? 이 부분을 항상 대변인이나 아니면 다른 수석들에게 물어보는 점인데요. 대통령과 대통령 통화, 정상 간의 통화 전에 우리는 물밑 조율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가서 첫날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과는 예정대로라면 이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만나는 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첫날 만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미 사전에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조율하는 게 남았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결과를 기대하는 바는 있었겠죠.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있었겠죠. 예. 네. 하지만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보자 그러고 갑자기 또 네. 전격 수락을 하고 이럴 것까지는 예상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 오전에 청와대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뭐 그런 네.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전에 기자들이 사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고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불렀으니까 이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 이제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오늘 만나기로 결정이 됐고 만나고 있고 이제 조금 있다 오전 중에 발표를 할 거다 이 이야기만 듣고 사실상 어떤 내용일지는 저희도 이제 9시까지 기다려야 했던 상황인데요. 그 시간까지 이제 맥메스터와 그리고 정용 실장이 함께 계속해서 조율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참모들과 그 내부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야기가 계속 새내올
예. 시간도 없이 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또 사실 뭐 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했다, 그 이야기들이 완전히 다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제 대표단이 이제 북을 갔다 오고 나서 또 공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각에서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리기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뭐 비핵화, 그러니까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수준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핵 폐기,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는 아니다, 그냥 핵 동결 얘기하는 수준이다, 또 이런 반박도 나오고요. 교수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면 이제 우리 특사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였어요. 예. 하나는 제일 낮은 단계가 뭐냐면 비핵화를 의제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때까지 비핵화 대화는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 의제조차도 안 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보는 최소한의 성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핵동결 선언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부터, 왜냐하면 미국이 조셉 윤이나 틸러슨이 60일 법칙이라는 걸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근데 60일 이상 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면 했냐? 그러면 요이 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걸 공식화하고 60일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게 국무부나 미국의 대화파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를 만약 받아오면 이거 성공이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비핵화해지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비핵화 하겠다는 걸 김정은의 입으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예. 이까지 가면 대성공이었는데 이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보통 상중하 기준 적어놓으면 한 중 정도만 해도 만족하는 수준일 텐데 상이 나왔군요. 저는 1.5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그 얘기를 하고 비핵화 해도 된다. 그러나 미국한테 가져가라. 모라토리엄 선언한다. 여기까지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그걸 뛰어넘었죠. 예. 사실 근데 이제 보기에는 따라서는 2.5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나 아마 불안 또는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그 문구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온 것도 중요한데 동결에 준하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동결은 출발점에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동결 입구론, 비핵화 출구론인데 사이에 이제 검증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악마의 디테일에 있다고, 거기부터 이제 또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검증이라는 것은 북한이 지정한 이거 예전에도 그랬죠. 북한이 지정한 시설 영변만 봐라고 북한이 얘기할 거고, 미국은 사사시 다 뒤지겠다고 얘기하고, 그걸 북한이 받아줄 수 없잖아요. 이게 예민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제 희망 같아서는 이것도 뛰어넘고 오히려 비핵화에 대한 또는 북미 수교라든지 대타협이 있으면 빌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5년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살라미 전략이라고 하죠. 만약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려는 미국의 이 강경파들이 지금 놀라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사실상 눌러버렸잖아요. 지난번에 100% 우리 대통령 지지한다 그랬다가 그 니키 헤일리나 아니면 맥메스터는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눌러준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였거든요. 100%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강경파들은 나중에 북한을 못 믿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중간에 궤도 이탈을 시킬 그걸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죠. 우리 내부에서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저는 짧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계속 또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군요. 또 하나 이례적인 장면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큰 일이 있으면은 백악관 뭐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장에서 뭐 대통령이 하든 아니면 대변인이 하든 아니면은 정말 뭐 여러 열린 뭐 광장에서 외신들 상대로 한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원인가요?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비서실장이 하든지 아니면 국무장관이 하든지 뭐 이런 경우는 봤던 것 같은데 당사자들인 우리 대표단이 했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당이지 않습니까? 또 브리핑 룸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남의 건데요. 좋게 해석하면 그 워낙에 이제 언론들을 싫어하니까 그 불러넣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알리게 하는 거고, 또 한국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자기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띄워줄 수도 있는 분위기였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참아한 것 같아요. 빨리 발표하고 싶어서.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의용 그 실장이 나오면 굿나잇이라 그러잖아요. 그 밤에 사람들 모아놓고 한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만화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모든 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아까 이제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에도 오늘 기자회견 하는 거를 처음에 보고를 못하고 일단 수락을 하고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의용 실장이 일단 수락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아침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표단에 가서 그 자기 집무실처럼 청와대처럼 5시간 동안 백악관에 가가지고 일했잖아요. 그렇죠. 문 안 맞추고 네. 그것도 참 특이하게.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은 어쨌든 5월까지는 보자고 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려면 한 2달 정도 남은 건데 이전에 이제 뭐 빌 클린턴 때나 아니면 뭐 지미 카터 때처럼 혹시라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뭔가 좀 조건을 제시해서 소위 말해 어그러질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다르다고 네. 보는데 네. 제가 또 미국에 가서 강경파들이나 그 미국 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We have been there before. 그러니까 우리 거기 간 적이 있다. 왜 또 다시 시작해서 북한한테 또 속느냐는 말을 했거든요. 어디를 간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동결 가고 검증하고 해봤지만 북한은 또 틀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예상이 된다. 한국이 속고 있다는 거였는데 저는 그때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또 트럼프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사람의 권력 스타일이나 리더십 스타일이 그리고 지금 미국이 거의 외교에 대해서는 그 통상정책이나 외교에 대해서는 거의 그 아주 최대한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결심을 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탈선을 시키려면 과정에서 저는 그 강경파들의 일종의 반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워낙에 울타리나 전체 그림을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거기 가봤기 때문에 어디가 위험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네.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였죠. 2.29 이제 합의가 나왔을 때 그때하고 이제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때 이제 떠올리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때도 단시간에 안에 이제 합의가 깨지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우려도 나오잖아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 로켓만 얘기한 것만 김정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어요. 핵실험 쪽에만 나오고 자기들은 이제 로켓이라 그랬고 이쪽에서는 미사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래놓고 등을 쳤다고 얘기하지만 북한 쪽에서는 그 얘기를 충분히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쏘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하고 대화하겠다는 거였다는 거죠. 뭐 예정돼 있었고 뭐 그래도 이야기를 했었죠. 인공위성을 쏜다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에 와서는 그 정도로 지금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이 협상에 갔던 통일부 그 관료들하고 장관님하고 다 얘기를 해보면 20년씩 30년씩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북한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이래 하다가 비핵화 얘기 나오면 그냥 차고 나가버려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얘기 안 한다는 약속하면 다시 들어간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공포와 자신감 두 가지가 다 이번엔 반영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리비아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핵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지막까지 가진 핵은 어디를 숨겨놔도 자기의 목숨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잘 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걸 그 평화체제하고 같이 털어버리면 해결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와대는 그럼 다음 회담까지 어떤 스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4월 말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돌입을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이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종석 실장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와대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를 할 텐데 분명히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서 아마 4월 말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도 같이 준비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하고 나서 5월에 바로 북미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북미 대화에서 어떤 의제들을 다룰지도 다
포괄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유저분들도 뭐 저희 이제 소셜 라이브 보면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하여튼 뭐 이 남과 북의 관계가 이렇게 또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고 계십니다. 이게 제가 나온 거를 쭉 다 볼 수 있는 기능을 잘 모르겠어요.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예. 전체 그림이 보시면 아까 제가 방송 말미에 한미 입구론, 남북 경유론, 북미 출구론이 전체 구도도 맞지만 예. 앞으로 5월까지 매일 그런 구도로 갈 겁니다. 예. 보시면 한미가 공조하고 예. 북한한테는 우리는 라인이 있으니까 북한한테 전하고 또 북미가 연결시키는 아마 이것이 매일 작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전체를 아우르는 구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어쨌든 4월, 5월 이제 빅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지만 교수님 씨도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한번 보시고 고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시간 많이 지났다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네. 줄여야지 될 것 같네요.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또 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 정도로 오늘은 마치고요. 또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약속드린 대로 교수님 통해서 또 정재윤 기자 통해 가지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